반갑습니다. 1인 출판 프로젝트 좀의 신상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 배우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나 했는데요. IT 엔지니어인 제가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픽 레코딩에 관한 책을 번역한 이야기라서 부제로는 IT 엔지니어는 왜 그래픽 레코딩 책을 번역했을까? 라고 뽑아왔습니다. 저는 낮에 S사에서 IT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에는 IT 도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한때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솜씨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독학을 이렇게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서를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번역 드립은 자기 개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번역서를 한 11권 정도 번역을 하고 나니까 책을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 만드는 거랑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인 출판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작업한 게 처음 배우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그래픽 레코딩 입문서였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1인 출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것을 알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떤 출간 기념회에 갔다가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에 있던 그림이 알고 보니까 피카블로 스타일의 그림이었고, IT 관련 행사가 끝난 다음에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이 그래픽 레코딩 작품이더라고요. 세 번째 결정적인 계기는 좋은 입문서를 하나 만난 겁니다. 하지메테 노 그래픽 레코딩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구보타 아사미 씨가 쓰셨어요. 이 책의 스타일이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걸로 번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복주아님의 생각정리 기획력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출간 기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강사님이 자기가 기획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얘기가 책의 앞, 뒷 표지에 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이 그림 뭐지? 하고 관심 깊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기영 작가님 작품이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그때 감을 잡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이 그림이 김기영 작가님이 그린 사파인데요. 사실 이렇게 사파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대생 출신인 회사원이 만약에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사파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100%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식으로 네모 박스로 그리든지 아니면 표로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순서상으로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좀 감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상에서 흔하게 봐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게 널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에자일 관련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자일 컨퍼런스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그림이 벽에 하나씩 하나씩 붙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비카블로 스타일의 그림이 벽에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건 어떻게 배우지? 저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래픽 재미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 조직 안에, 그 단체 안에 아까 처음에 봤던 기영 작가님이나 그 다음에 이은현 작가님,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를 하신 이지연 작가님이 거기 소속이라는 거를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관심이 꽂히고 나니까 국내에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다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그분들의 작품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가님들을 찾다 보니까 정진호 작가님 나오시고요. 임지영 작가님도 나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국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냈어요. 제가 그래픽 레코딩 책을 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를 먹인 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하지메테 노 그래픽 레코딩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제가 앞에서 우리 사무실에 비카블로 스타일의 그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자일 컨퍼런스에서 그려진 그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작가님의, 이 원 저자님의 작화 스타일, 알려주시는 그런 요령 팁들은 이거 어쩌면 내가 해도 그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그렇게 많은 연습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제법 흉내를 낼 수 있게 됐거든요. 아직 숙련된 그래픽 레코더는 아니지만 최대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언젠가는 저도 그래픽 레코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꾸준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픽 레코딩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참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일단 엔지니어 출신의 번역자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싱킹, 비주얼 싱킹, 지금 한 단어가 다르죠, 그죠? 그래픽 레코딩, 그래픽 퍼실리테이션, 한 단어가 달라요. 그럼 이 한 단어 때문에 뭔가 의미가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공감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말을 풀어서 그래픽, 그림, 레코딩, 기록이라는 말로 그림으로 기록하는 거면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큰 범주에서 그래픽 레코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한번 바운더리를 치고요.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라는 요소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픽 레코딩은 전하고 싶은 생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를 저는 그래픽 레코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기록된 건 인류의 역사만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림들처럼 우선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거든요. 구석기 시대의 기록물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집트의 벽화죠. 이거는 제법 구체적이에요. 뭔가 사람들의 행위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글씨도 써 있어요. 한편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 요거는 나스카의 지상화거든요.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얘기처럼 외계에 보내는 메시지다. 비행선 착륙장의 표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외계인이 등장하면은 굉장히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외계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아래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예요.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세션이 IFVP 아시아 세션이기 때문에 한국의 벽화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번 그림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목적도 분명하게 보이고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림 그린 것과 기억을 보존하려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우선 왼쪽 위에 나오는 그림이 화성 성역의궤에 나오는 거중기 전도입니다. 그 아래가 이충무공 전소에 기록되어 있는 전라자수영 귀선도예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실존했던 물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종의 재원 같은 기록물이거든요. 한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무예도보 통지인데요. 정조 때 만들어진 훈련용 병사입니다. 특이한 게 지금 보이시는 이 동선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복주환님 책 표지 안에 그려져 있던 그림도 이런 동선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안견의 목묘도원도입니다. 이건 기억 보존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안평대군이 잠을 자다가 무릉도원에서 지내는 꿈을 꿨는데 이걸 안견에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한 다음 그 언어를 다시 해석해서 그림으로 그린 케이스인 거죠. 결국 안견이라는 사람은 그래픽 레코더인 거예요.
단지 아쉬운 건 지금 이 목류도 온도는 한국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거든요. 그나마도 작품 보호를 위해서 전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그래픽 레코더 안견이 그린 목류도 온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그림은 행동을 유발하는 그림이에요.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북한 선전 포스터가 많이 나옵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픽 레코딩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사실 전쟁이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그려지는 선전용 포스터에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북한 거 말고도 미국이나 소련이나 독일의 포스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림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 그림을 봤을 때 깃발 같은 메타포는 굉장히 흔히 많이 보는 메타포죠. 그 다음에 색깔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캐릭터를 유형별로 부각되게 특징을 잡아주는 방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성폭행이 없는 21세기를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잘 표현한 케이스죠. 왼쪽에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자는 이 그림은 직업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북한의 선전 포스터라서 그렇지 이런 작화법은 우리나라의 복고풍 광고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게 결국 보는 사람에게 구매 욕구를 느끼게 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스터를 가져온 거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으로서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서두의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래픽 레코딩에 푹 빠지게 된 이유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은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그 산출물을 보고 사람이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이더라도 결국에는 구체화되는데 이때 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갖추는 게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죠. 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림은 빈틈이 많아 보여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내용에는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그 정도의 정보량이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본 사람이 원래 없던 정보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왜 회고를 하고 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현업의 유저들이나 고객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현업 사용자나 고객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듭니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기록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래픽 레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왼쪽 그림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른쪽은 일종의 모듈 구조도나 모듈 간의 관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객체 지향 설계를 할 때는 UML이라는 표기법을 쓰는데요.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설계자나 개발자만 꼭 필요할 때 이런 산출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신 요즘에 프로젝트 할 때는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소나를 정의를 하거나 사용자 전이 맵 같은 문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편 제가 업무를 할 때는 앞에서 보셨던 기존의 개발 산출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래픽 레코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세대는 텍스트보다 비디오를 선호합니다. 일부에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용량이 줄어들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면은 전문서를 사서 보는 것보다 구글 검색을 하고 구글 검색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할 겁니다. 한편 제가 생각하는 그래픽 레코딩의 매력은 여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백은 지면의 빈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의 그림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의미의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들이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해석이 살짝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픽 레코딩은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미를 압축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생각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의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레코딩이 끝나면은 그걸로 세션을 닫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전시를 하고
회고를 하고 공유를 하고 나눠주면서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게 유도를 하죠. 만약에 개발 산출물이라면은 나중에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픽 레코딩은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세션 IFVP 2021 아시아 편에서는요. 메인 테마가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다소 억지스럽지만 메타버스를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내가 사는 실세계와 조금은 다른 또 다른 세계에 내 자아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현되는 곳이 내 머릿속이 될 수도 있고 자고 있을 때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나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게임 엔진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호접지몽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중국 전국시대에 장자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놀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죠. 다만 현대의 메타버스에서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을 쏙 빼내면은 내가 아이돌 아바타를 만났는지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녔는지 그 내용상의 차이일 뿐이죠. 결국에는 장자는 꿈이라는 메타버스에서 나비라는 아바타를 썼던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픽 레코딩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래픽 레코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틱맨은 특별히 속성을 주지 않으면 모두 평등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표현 방법을 달리하죠. 집단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역할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픽 레코딩 작품에서 발표자가 아니라면 실세계 인물을 직접 부각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픽 레코딩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발표자는 정말 멋지게 그리잖아요. 그 발표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대부분이 스틱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하다 보면은 임원이나 팀장이 자기는 고객도 아니면서 고객이 꼭 빙의를 해서 요구사항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임원이나 팀장의 의견을 아주 심플한 스틱맨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좀 더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록에 팀장님 의견 어쩌고 모 임원의 의견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한 장의 그림 안에 스틱맨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겠죠? 물론 조직에서는 역할이나 직급이 있고 거기에는 저마다의 책임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 무게만큼 의사결정에서 가중치를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견을 낸 사람들이 스틱맨의 신분으로 세탁을 하게 된다면 더 자유로운 아이디에이션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유니버스 안에서 스틱맨을 아바타로 써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3D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게러타운 같은 2D 캐릭터로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드로우.io나 밀로 같은 툴에서 흔하게 쓰는 그래픽 레코딩의 표현 요소를 스탬프처럼 만들 것 같아요. 실제로 미로에서 집단으로 그래픽 레코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직접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시죠. 이거를 일반적인 드로잉 툴에서 스탬프로 찍어내듯이 자주 쓰는 요소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 접속 환경에서도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따로 강원 처리나 텍스처 처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메타버스와 그래픽 레코딩에 관해서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생각을 글로 써야 된다는 강박이 사라졌어요. 못 그리더라도 그림으로 옮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업무에서 보고서나 산출물을 쓰고 책을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정말 잘 다뤄야 되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칫 실수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 쓰는 부담을 줄이고 그리는 즐거움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빙의를 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장에서 그래픽 레코딩을 하려면 일단 손이 빨라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경청하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래픽 레코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제 지갑 사정도 좀 달라졌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이패드를 질렀습니다. 그래픽 레코딩을 하는데 아이패드랑 프로크리에이터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노트북에 저가형 태블릿을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작업을 시작하는 리드 타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패드가 전시된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써보고 이거는 사야 되는 물건이구나 라는 거를 결심하게 됐어요. 그것 말고도 예전에는 비싸서 감히 사지 못했던 마카를 사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마카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픽 레코더가 쓰는 노이란트 제품, 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국산 마카가 정말 싸게 보였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픽 레코딩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저걸 사게 되더라고요. 일단 혼자 그래픽 레코딩을 배우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책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번역서는 종이책을 찍는 게 기본적인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을 찍는 제작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라우드 펀딩에도 손을 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른 출판사에 번역 의뢰를 받아서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1인 출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분야가 워낙에 생소하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인 출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상품의 퀄리티를 보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알게 된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청그루숲 백광원 대표님이랑 마케터 백지수님을 찾아뵀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언과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서관에서 책 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지역의 독립서점 모모책방에 강진영 대표님한테 디자인 관련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학동네 정영수 작가님께는 표지와 제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피드백 해주신 내용이 이 책에 많이 녹아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완성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 자리를 빌어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픽 레코딩에 꽂혀서 책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님들을 한 분씩 조상님 모시듯이 지면에 모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영 작가님, 이은현 작가님, 정진호 작가님, 임지용 작가님, 그리고 이정 작가님까지 총 5분을 소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진호 작가님은 원래 저처럼 IT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명 포럼에서 매년 그래픽 레코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죠. SNS에서 작업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프로크리에이트 전용 키보드를 쓰시더라고요. 조만간 제 지갑이 한 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책을 크라우드 펀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이 완성되고 후원자님들에게 책을 나눠드린 다음에 딱 그 시기에 저자님이 온라인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자체는 일본어로 진행이 됐지만 한국의 독자님들도 그때 당시 그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라이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일본 독자, 한국 독자, 태국 독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채팅창에 한글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혹시라도 민폐가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나중에 한국어로 인사를 해주셔서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픽 레코딩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 레코딩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요즘에도 누가 교육을 다녀오면은 전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데요. 교육 자료나 매뉴얼 정도라면은 그래픽 레코딩 기법으로 그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가끔 나오는 대표이사님 지시사항도 내용이 많지 않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이 된다면 지시받는 사람도 꽤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임원 보고는 A4 한 장에 요약하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자에게 설명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냅킨 한 장에 요약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결국의 핵심은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을 하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더 상세한 거는 직접 알아보게 하거나 그 다음 이야기를 유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그래픽 레코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회사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대표님 지시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산이 있고요.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고요. 다양한 역할자들이 나오고 깃발 펄럭이고 대충 아시겠죠?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복고풍이나 약간 병맛이 있는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사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유의 그래픽 레코딩 스타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생각한 그래픽 레코딩은 생각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미지의 생명체에게도 전달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의 큰 그림은요. 민감한 부분을 제가 좀 가리긴 했어요. 파이오니어 10호, 11호에 장착된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탐사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로로 그려져 있는 게임처럼 보이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RS15 메시지라고 합니다. RS15 전파 망원경으로 주파수 변조 방식으로 보낸 신호인데요. 사실 이 정보는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이진 데이터인데 0101로 구분된 거를 구분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 완성됩니다. 왼쪽 그림은 탐사선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전파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전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경우는 그래픽 레코딩 한 거를 텍스트로 보내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픽 레코딩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시의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의 여백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려내는 사람의 표현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렇게 불완전한 소통 방식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완성시키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야말로 그래픽 레코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전에도 그래픽 레코딩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IT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그래픽 레코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